안녕하세요. 미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찍는데 내 계좌의 국산 주식은 왜 파란불일까요? 한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내도 주주들에게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벌어들인 현금을 금고에만 쌓아두고 배당도 쥐꼬리만큼 주는 기업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 지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부수기 위해 드디어 국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온 국민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기업 밸류업과 국민 성장 펀드의 등장입니다. 과연 이번 정책은 만년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부작을 통해 한국 증시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정책 트렌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의 핵심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강력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장만 해놓고 소액 주주들을 나몰라라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죠. 이제는 정부가 너희들 왜 주가가 이 모양인지 어떻게 올릴지 계획서를 내라고 압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 즉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라는 것입니다. 말 잘 듣고 주주에게 돈을 잘 푸는 착한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현금을 쌓아두고도 밸류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게 만들죠. 이것은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짠돌이 기업들의 지갑이 마침내 소액 주주들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자마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불을 뿜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금융, 자동차, 지주사 같은 이른바 저PBR 주식들이죠. PBR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회사를 당장 청산해서 팔아도 남는 돈보다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가진 땅과 현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주주 환원을 안 하니 만년 헐값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들이 쌓아둔 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지루하기만 하던 은행주와 자동차주가 하루아침에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만년 가치주로 썩어가던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성장주로 탈바꿈하는 마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 같은 저평가 우량주들이 마침내 제값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가장 바라는 단 하나,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회사가 번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죠. 주식을 불태우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폭등합니다. 피자 한 판을 10명이 나누어 먹다가 5명이 나누어 먹게 되면 내 몫이 2배로 커지는 원리입니다. 미국의 애플이 10년 넘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비결도 바로 이 끈질긴 자사주 소각 덕분이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은 안 한 채 경영권 방어용으로 꼼수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정책은 이 자사주 소각을 강력하게 유도하며 진짜 주주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자사주 소각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기업을 찾는 것, 그것이 밸류업 장세의 핵심 투자법입니다. 기업들의 밸류업과 함께 국민 성장 펀드의 또 다른 날개는 바로 절세 혜택의 파격적 확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 즉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주식과 펀드로 자산을 불리도록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배당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아예 안 매기거나 팍팍 깎아주겠다는 것이죠. 투자 수익률 5%를 더 내는 것보다 세금 15.4%를 안 내는 것이 자산 증식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재테크의 시작은 무조건 세금 혜택이 꽉꽉 채워진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밸류업 기업들을 모아가면 복리와 절세의 마법이 동시에 터집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열어준 절세의 고속도로를 타지 않는 것은 평생 후회할 손실입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 이웃나라
일본의 성공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일본 역시 수십 년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며 증시가 철저하게 침체되어 있었죠. 하지만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PBR 1 이하인 기업들은 주가 부양책을 내라고 강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던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리자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만년 침체기였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무려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적을 썼죠. 한국 정부는 일본의 극적인 부활을 보며 우리 증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산업 구조는 다르지만 주주 환원을 강제한다는 핵심 논리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일본이 먼저 증명한 가치 상승의 랠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본처럼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재벌 중심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와 살인적인 상속세율입니다. 한국의 대주주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수천억 원으로 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억누르고 알짜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며 소액 주주들의 뒤통수를 쳐왔습니다. 이 지배구조 문제와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진정한 밸류업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겉으로만 주주 친화적인 척하는 기업과 진짜로 구조를 바꾸는 기업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규제개혁이 진짜 법안 통과로 이어지는지 날카롭게 감시하는 것이 투자의 관건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움직여야만 기업들이 진심으로 떨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은 이제 거수기 역할을 버리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에게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 지수에 포함된 착한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반대로 주주 환원을 무시하는 짠돌이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차없이 퇴출당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파편화된 목소리만으로는 끄떡도 안 하던 대주주들이 기관의 압박에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큰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세요. 기관이 밀어주는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이 핵심 타깃입니다. 개미들의 지원군으로 등판한 거대 기관들의 움직임은 밸류업 장세의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이 트렌드에 탑승해야 할까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주 환원율을 일일이 분석하기란 바쁜 직장인들에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쏟아져 나오는 코리아 밸류업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거래소가 엄격한 기준으로 주주 환원을 잘하는 알짜 기업들만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죠. ETF 하나만 매수하면 은행, 자동차, 지주사 등 저평가 우량주들을 한 번에 보유하게 됩니다. 위험한 개별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도 한국 증시 전체의 밸류업 랠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는 끄떡없으면서 꾸준한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는 가장 마음 편한 투자법입니다. 개별 종목 발굴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거대한 정책 트렌드에 몸을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10부작을 통해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꿀 국민성장펀드와 밸류업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한국 증시는 단기 테마에 휩쓸리고 세력이 판치는 거대한 카지노 투기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태우기 시작하면 주식은 훌륭한 장기 저축 수단이 됩니다. 미국 증시처럼 배당락의 공포 없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필요 없이 묵묵히 모아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은퇴 자금이 증시에 머물며 기업을 키우고 기업은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엔 갈 길이 멀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투기성 단타의 유혹을 버리고 밸류업을 실천하는 우량 기업들과 함께
긴 호흡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밸류업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